오늘의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 남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6일 펀더멘탈 시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금리의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호주는 4.35%인 현행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컸던가 봅니다. 캐나다는 금리를 0.5% 인하해 3.25%가 되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2일 밤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0.25% 내려 3.15%가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 1월과 3월 0.25%씩 추가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금리를 0.5% 깜짝 빅컷 인하했습니다. 기존 1%에서 0.5%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주 19일 새벽 미국은 금리 0.25% 인하에 대한 이견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19일 낮 금리 결정을 하는 일본은 트럼프 취임 이후 무역 정책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증가함으로써 일단 금리를 동결하며 지켜보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한 모습에 또 인플레이션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큰 리스크 하나가 해소되어 일단은 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의 시간이 남아있어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분위기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대외 인식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11일 저녁 중국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을 대량 풀기로 했습니다. 위안화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7.2엔대에서 7.5엔대까지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5엔을 놓고 향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지의 가격인 1,435원, 7.18엔, 그리고 197.1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97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7.5까지 상승한다면 1,477원, 1,480원까지 상승해야 합니다. 위안화의 약세에 원화가 따라간다면 1,480원대, 과하면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된 시점에서 전국이 안정된 후 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되어 1,41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위안화 약세가 용인되어 7.5까지 간다면 위안화 가격은 188엔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웡위안 가격이 190원대 초반이 계속 유지된 것을 감안하면 190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190원대 초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44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래저래 원화의 환율이 쉽사리 내려오기는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향후 위안화의 방향과 원화의 방향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의 나 움직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의 엔화는 위안화 약세 그리고 한국의 탄핵 불발에 따른 조정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며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이후 각국의 금리 인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강세를 보인 달러에 대해 지속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 위안화 7.5엔까지 약세 용인 언급이 있었고 이번 주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추가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며 153엔대 후반의 가격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빨간 선은 지난주 예측치의 상단과 하단이었습니다. 그럼 원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역시 지난 주말 사이 탄핵안 투표 종족수미 달러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리스크 증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크게 상승했고 이후 예상외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모습으로 조용한 한 주였습니다. 주중반 중국의 위안화 약세 용인 발언에도 큰 상승은 없이 잘 막아낸 모습입니다. 막아냈다기보다는 계엄령 리스크로 이미 큰 상승을 했으니 그냥 이 수준에서 모든 리스크를 다 끌어안고 버텨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지난주는 1,428원에서 1,438원 사이에 조금 변동폭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관건은 19일 새벽 발표될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19일 낮 일본의 금리 결정, 그리고 19일 밤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금리 0.25% 인하에는 이견이 없으나 추후 예측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봐야겠고 일본도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다소 의외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1월까지 지켜보고 이후 금리 결정을 할지 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보여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 외에 소매 판매 지수, 생산 지수, GDP 성장률, 주택 판매 지수 등의 발표가 있는데 금리 결정에 묻혀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대체로 이전 수치와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지난주에 큰 원인이었던 탄핵 국면이 사라지고 이제는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계엄이라는 부분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기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네요. 역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환율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 중국 엔화 약세 용인 발언이 가져올 위엔화의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도 계속되고 있어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겠고 지난주 급격한 가격 상승을 열심히 막아낸 당국에 보이지 않는, 아니 티는 안 나지만 뚜렷이 보였던 개입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번 주 지켜봐야 할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계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탄핵 가결되었고 이젠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심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엄중한 심판도 있어야겠고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해와 협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9일 새벽, 그리고 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금리 결정에 촉각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 이후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데 소폭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한 이유라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세에 용인한 중국의 위엔화, 그리고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의 모습이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엔화는 150.7엔에서 154.5엔 사이, 원화는 1410원에서 1438원 사이의 범위로 예상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10대와 20대들이 참으로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참 고임적인 삶을 사는 친구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 시국에서 거리로 나선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밝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가슴속에 세월호의 아픔과 이태원의 슬픔을 다 담아두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내가 소리내어야 할 때는 소리치겠다는 신념으로 거리에 나왔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목소리로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행복이 우리나라의 큰 힘이 됩니다. 80년 90년 쇠파이프를 들고 싸웠던 나의 모습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시대의 변화의 정당성을 저렇게 평화롭고 질서 있게 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의 펀더멘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차트 분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